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프로정형외과 원장 장석환입니다.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어깨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운동하다가 어깨를 다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딱히 어떤 이벤트성으로 다치지 않아도 평소에 하던 운동인데 어느 순간 어깨가 아파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운동도 아니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그냥 반복적인 그런 동작들을 하는 분들이 또 어깨가 어느 순간부터 아파져서 이제 찾아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퇴행성 질환도 그렇고 어떤 운동에 이제 슬슬 좀 적응하다 보면은 순간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통증을 좀 줄이고, 그리고 더 이상 추가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어깨 통증 예방에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어깨 운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좀 아쉽게도 좀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제목을 보고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우리 몸은 그 운동 사슬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어떤 동작을 행할 때 사실은 그 모든 우리 몸의 이제 분절들이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즉 이런 야구 선수가 투구를 할 때에도 팔 힘만 좋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다리에서 나오는 힘이 결국에는 이제 몸통으로 가고, 몸통에 있는 힘이 결국 어깨로 가고, 어깨에 있는 전달된 힘이 팔꿈치와 손목 그리고 공으로 전달돼서 이렇게 던져지는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이 운동 사슬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몸의 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런 동작과 힘을 발산하기 위해서도 되게 중요한 컨셉입니다. 그래서 팔 힘만 세다고 해가지고 그런 좋은 투구 동작이 나올 수는 없겠죠. 예, 그래서 항상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단련을 시키고 훈련을 해야지만 좋은 투수가 될 수 있듯이, 사실은 비단 이거는 운동수들한테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동작들에도, 예를 들어 반복적인 동작을 요하는 어떤 제조업에 계시는 분들도 서서 일하면서 항상 이제 그 팔을 사용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괜찮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그게 좀 부담이 되고 어깨에 무리가 가서 어깨 통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 운동사슬의 개념을 좀 잘 이해하고, 다른 부분들도,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다른 부분들도 단련을 시켜야지만 그런 어깨로 가는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다 라는 것이 이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코어 운동을 해야지만 어깨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제가 지난번 강의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코어가 무엇인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우리 지구에도 이 코어라는 중심이 있듯이 결국 이제 중심 근육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코어 근육이라는 것은 척추, 복부, 골반을 지탱하는 중심 근육군으로 복근, 허리 근육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코어 근육들을 단련시키는 운동은 이 근육을 강화해 자세 안정성과 신체 균형을 개선합니다.로 이제 끝나는데요. 근데 더 나아가 이 코어 근육은 사실은 우리 몸의 다른 이 말단 부위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잠깐 좀 제가 비유를 들자면, 지난번에도 예시로 들었던 그림인데요. 우리 몸이
이걸 몸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우리 몸의 이 중심, 그러니까 즉 날개뼈나 코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 팔을 쭉 뻗어서 이게 손이라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이 손으로 물건을 짚거나 들거나 할 때 이 코어가 제대로 받쳐주지 않으면은 우리 어깨, 요 힌지가 이제 어깨라고 우리가 상상을 했을 때 그 어깨 부분이 문제가 생기겠죠. 만약에 이 날개뼈와 코어가 흔들거리거나 뭐 덜컹덜컹 거리면은 우리가 팔을 뻗어서 물건을 집으려고 하면은 당연히 요 힌지 부분부터 문제가 생기고 망가지게 되겠죠.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게차조차도 이 중심이 딱 잡혀 있어야지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 몸도 좀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팔을 뻗었을 때 우리 몸에서 팔을 뻗었을 때 이 팔의 무게를 좀 지탱해주고 잡아주고 중심을 잡아주는 그 유지를 해주는 것은 결국 우리 몸의 중심 근육입니다. 이제 코어 근육이 되겠죠. 그렇게 뻗었을 때 뭐 어느 정도 뭐 코어 근육이 약하고 별로 좀 단련이 안 돼 있어도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지만은 근데 여기에 무게가 탁 실렸다 그러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코어 근육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물론 어깨도 부담이 더 커질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좀 지탱해주고 받쳐주는 이 중심부도 더 많은 부담을 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아까 그 지게차 모형으로 돌아갔을 때 이 몸통과 이 그 중심부는 이게 날개뼈라고 날개뼈와 이제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쪽으로 전달되는 그 지게차의 손은 우리 몸의 손과 유사하다고 생각했을 때 부담이 가해지는 부분은 이 빨간색 점, 우리 어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코어가 좀 단련이 되어 있어야지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팔을 뻗어서 하는 운동들 아니면은 업무들, 일들을 할 때 이 코어가 단련이 되어 있어야지만 어깨로 가는 그런 손상도 좀 줄일 수 있고 그 다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네, 그 질문이 몇 가지 좀 올라와 가지고 하나씩 좀 답변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리님 안녕하세요. 저는 어깨 회전근개 파열 수술한 지 한 달이 되었는데 갈수록 더 아파져요. 이게 정상일까요? 외래 예약은 한참 남았는데 너무 답답하네요. 밤에 잘 때 특히 너무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죠? 수술 받은 대학병원에 전화하니 예약 날까지 참으라고만 하고 걱정되고 답답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네. 그 회전근개 파열을 수술하고 처음에는 사실 염증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끊어진 힘줄을 제자리에 붙여서 이제 치유 반응을 이끌어낼 때 거기서 활발하게 이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술을 해놓고 초기에 아픈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물론 수술 전에 아팠던 느낌하고는 좀 다른 통증이겠지만 그런 염증 반응에 의해서 초기에는 좀 그렇게 아플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수술 전보다 더 아파요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한 달이면은 이제 조금만 더 참으시면은 어느 정도 그런 급성 염증기는 좀 서서히 지나갈 때가 될 테니 그리고 재활 운동을 하다 보면은 훨씬 더 편하게 될 테니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참으면 되긴 하지만 진짜로 뭐 다른 문제는 없는지 그냥 정상 과정인지는 한번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밤에 통증이 심한 것은 대부분 뭐 그런 염증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통증은 야간 통증이 좀 심합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은 밤에 수면을 유도하기 위해서 분비되는 그런 멜라토닌 호르몬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누워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회전근개 수술한 부위가 더 중력 없이 우리 견봉이랑 뼈랑 더 맞닿게 되고 부딪히게 인접하게 되다 보니까 그게 더 예민하게 좀
자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아플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사실 회전근개 파열 수술 후 좀 가장 아파하시는 시기일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렇게 통증 안 생기게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다음 진료 보실 때 한번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 30대 직장인입니다. 삶은 음악님. 항상 컴퓨터 앞에 있다 보니까 목이 항상 아픈데 조금 무리한다 싶으면 어깨까지 아파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목 디스크 증상이 어깨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생활 습관 같은 것으로 가볍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어떤 것이 있는지 꿀팁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 잘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목 디스크가 있으면은 우리가 그 목 분절 중에 5번, 6번, 7번 그 동네가 제일 좀 흔히 목 디스크가 잘 발생하는 추간판 탈출이 좀 병변이 생기는 분절이거든요. 특히 5번, 6번이 그렇습니다. 이게 5번, 6번이 그런 이유가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작업을 많이 하거나 좀 오래 동안 그렇게 스트레스 주면 5번, 6번 분절에 좀 부담이 많이 가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들면서 그 5번, 6번에 있는 그 디스크가 좀 돌출이 되고 아마 주변에 있는 신경과 조직들을 자극을 하게 되는데 5번, 6번에서 디스크가 말썽이 생기면은 대부분 이제 5번 신경을 좀 건드리게 되는데 그 경추 5번 신경이요. 경추 5번 신경이 또 이제 어깨를 지배하는 어깨의 대부분 좀 그 감각과 좀 통증을 지배하는 신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 디스크나 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 그 어깨로 특히 이제 날개뼈나 그 어깨 뒤쪽으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흔한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 예방하기 위해서 예. 이따 to be continued.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제 코어 운동이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이런 지게차 움직임과 이렇게 팔을 뻗었을 때 코어가 단련이 안 돼 있고 만약에 저 힌지 부분이 달랑달랑 이렇게 좀 그 불안정해진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어깨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대표적으로는 사실 이제 회전근개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회전근개라는 힘줄이 사실 우리가 잠깐 들어 올렸다 내렸다 앞으로 뻗었다 올렸다 할 때는 크게 작동 안 하고 크게 좀 부담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오랫동안 들고 있거나 아니면은 팔을 좀 더 높이 올리거나 하면은 이 견봉이라는 그 구조물하고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회전근개가 항상 조금 그 부담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힘줄이 파열되기도 하고 회전근개 염증도 생기기도 하고 이런 뭐 그런 염증 반응과 이제 힘줄의 그런 건염들을 보통 우리가 충돌증후군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고요. 이런 경우는 이 그림과 같이 이제 힘줄이 진짜로 끊어진 경우는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팔을 뻗어서 들고 오랫동안 지탱하고 했을 때는 이 회전근개의 부담이 매우 가해지는데 이것 또한 이제 코어 근육이 그리고 날개뼈를 조절할 수 있는 주변 근육이 단련이 안 돼 있으면 더더욱 이제 그 회전근개의 부담을 매우 많이 가해지게 됩니다. 아까 그 질문해 주신 분과 마찬가지로 그 질문해 주신 분의 그 답변과 조금 그 연결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자세를 우리가 이렇게 좀 꾸부정한 자세로 오랫동안 있거나 쓰거나 하다 보면은 물론 이제 목 디스크 문제도 되지만은 어깨 자체에도 좀 부담을 많이 주게 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견봉이라는 뼈하고 우리 그 상완골 회전근개하고 이제 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데
몸이 숙여져 있고 그냥 날개뼈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팔을 올리거나 하면은 조금 더 조기에 이렇게 좀 충돌이 일어나고 자주자주 더 거기에 부담이 가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날개뼈가 축 처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도 날개뼈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단련이 돼야 될 것이고, 날개뼈 주변에 있는 근육이 단련이 되려면은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이 단련이 돼야 될 것이고,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이 단련이 되려면은 뭐 더 나아가 뭐 밑에 그 둔부 근육, 엉덩이 근육, 뭐 허벅지 근육 쭉쭉쭉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날개뼈 근육, 뭐 어깨 근육만 이렇게 집중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모든 우리 인체는 그 운동 사슬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코어 근육이 어느 정도 좀 단련이 돼야지만 이런 날개뼈와 이제 그 어깨 주변의 근육들을 단련시키는 것도 더 수월하고, 그리고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어깨 근육만 단련시킨다고 해서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어 근육은 이렇게 자세도 되게 중요하고 그 충돌을 좀 줄이는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요. 이 뒤에 보이시는 이런 코어 근육, 이 앞에도 있지만 이 뒤쪽에 있는 이런 코어 근육들이 좀 단련이 돼야지만 우리 자세도 좀 올바르게 되고, 우리가 팔을 일반적으로 그 무의식적으로 좀 사용하고 썼을 때도 덜 부담을 갖게 되거든요. 그 요거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 허리를 쭉 핀 상태에서 가슴을 쭉 펴고, 그리고 허리 근육들에 이제 힘을 준 상태에서 날개뼈에도 힘을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팔을 한번 쭉 올려 보십시오. 끝까지 올렸다가 그 다음에 쭉 다시 한번 내려와 보세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반대로 허리에 힘을 쭉 빼시고요. 힘 빠진 뭐 폐전병이라 생각하고 그 허리 근육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상태에서 똑같이 팔을 쭉 뻗어서 끝까지 올렸다가 내려와 보십시오. 끝까지 올라갔을 때 느낌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게 바로 이제 코어 근육들이 이제 작동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어깨 근육을 좀, 어깨의 회전근개 특히 좀 손상을 줄이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코어 근육이 단련이 되어 있어야지만 그런 일상적인 동작들이 문제없이 되고 어깨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죠. 그 시청자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은우님, 어깨가 아플 때도 운동을 하는 게 좋은가요? 통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쉬는 것보다 좋나요? 네, 이게 그 염증이 있는 관절에 운동으로 그 염증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증이 있다는 뜻은 사실 항상 이 염증이 어느 정도 좀 수반돼 있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도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은 그 관절을 좀 쉬게 해주는 게 도움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아주 기가 막히게 그 염증이 있는 부분은 작동 안 하고 나머지 근육들을 좀 운동을 하면서 보호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참 좋겠죠. 그래서 이제 좀 전문적인 그런 치료사가 옆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도움을 받아가면서 운동을 할 때는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혼자서 좀 그런 통증을 좀 줄이는 운동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일단은 그 관절에 부담이 되는 운동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깨가 아플 때는 차라리 어깨는 쉬고 이 코어 운동을 좀 하시는 게 더 도움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그런 염증이 있다 하면은 그 염증을 좀 줄여가는 데 있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도 좀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어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코어 운동들, 어깨에 부담을 안 주면서 하면은 참 좋겠지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어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어 운동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검색을 해가지고 이제 코어 운동 해야지 하고 보면은 대부분 이런 동작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뭐 사이드 플랭크,
버드독, 뭐 이런 플랭크, 그래서 뭐 그리고 저 기구를 써가지고 들었다 놨다 하는 동작들. 사실은 이 어깨에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운동들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더 나아가 뭐 예를 들어 이제 염증기에 있는 오십견이 있는 환자분들한테 요거 따라 하세요 하면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어깨 통증이 있는 상황에서도 코어 운동은 할 수 있는데 그 운동들 몇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쭉 몇 가지 동작들이 있는데요. 그 운동 시범은 저희 물리치료실 팀, 우리 필라테스 자격증 있는 선생님들과 같이 좀 촬영했는데,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모델 해주시는 우리 문서연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처음 운동은 이제 데드버그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당연히 이제 어깨는 전혀 부담이 안 되고요. 그리고 척추, 날개뼈 주변 근육들 다 어느 정도 좀 단련도 시키고, 물론 하체 근육도 좀 단련되고요. 할 수 있는 운동이거든요. 이게 뭐 죽은 벌레 같다 해가지고 이제 데드버그라고 붙여지는 이름인데, 어깨에 어깨에 부담이 최대 안 가게끔 하는 동작이 바로 이런 자세입니다. 요렇게 할 때 중요한 것은 이제 배가 볼록 올라오지 않도록, 이 아치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바닥에 좀 납작하게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다리는 땅에 닿지 않게 아까도 보셨듯이 이렇게 수평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어깨 통증이 그래도 그렇게 심하지 않으시다, 어느 정도 그래도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도 가능하다 하면은 조금 더 응용된 이런 동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견갑골 주변에 있는 근육들도 좀 단련이 될 것이고, 더불어 이제 코어 운동도 될 것이고요. 양쪽에 이제 저렇게 5회 정도 하고 쉬었다가 다시 하고 한 3세트 정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릿지라는 운동인데요. 요거는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척추에 문제가 있을 때도 아마 척추 수술 후 제일 처음에 이제 척추 관련된 재활 운동을 할 때도 요 운동부터 시키곤 합니다. 근데 지금은 척추는 뭐 괜찮다는 그런 가정 하에 어깨가 매우 아픈 환자라고 가정했을 때 요런 운동도 부담 없이, 어깨에는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이거든요. 브릿지 동작이라고 해서 그냥 몸이 이제 다리같이 그 브릿지를 형성한다 해서 이렇게 그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요 동작을 할 때는 위로 이렇게 끝까지 올라갔을 때 양쪽 엉덩이 근육하고 허리 근육을 하나로 모은다라는 느낌으로 좀 3초간 버텨줬다가 내려왔다가 또 3초간 버텼다가 내려왔다, 그런 동작을 하면 좋고요. 요걸 조금 더 응용해서 하신다 하면은 잠깐만요. 조금 더 응용해서 한다 하시면은 조금 더 어렵게 한 다리를 이렇게 모아서 하면은 그 한쪽 다리에 조금 더 그 운동이 되겠죠. 일단은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런 응용된 동작은 혹시나 너무 시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씩 넣어놨는데, 그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할 때는 다리를 그냥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가지고 올렸다가 3초간 버티다가 내려오시고 그렇게 반복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 필라테스 100라는 동작입니다. 요거는 아마 뭐 필라테스 교육을 한번 받아보신 분들은 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건데요. 저렇게 배꼽을 마찬가지로 이제 몸의 중심부에 힘을 준 상태에서, 특히 이제 복근이겠죠. 배꼽을 바라보는 저런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할 때는 내쉬었다가,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할 때는 들이쉬었다가, 그렇게 하면 10번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5번 해서 이제 총 그 10번을 10번 더 해서 이제 100번 한다 해서 이제 붙여진 명칭인데,
요것도 또한 뭐 날개뼈, 견갑골에도 매우 좀 도움되는 운동이고요. 중심축, 코어, 특히 앞쪽에 있는 코어 근육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코어 근육이라는 게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각각 근육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주는 운동을 같이 번갈아 가면서 해주면 좋습니다. 조금 더 난 해봤으니까 자신 있다. 좀 더 응용된 동작으로 해보겠다 하면은 이렇게 우리 지금 문서연 선생님이 시범 보여주듯이 원래 이렇게 할 때 막 찡그리게 되는데 많이 해보셔서 저렇게 웃고 계시는데 마찬가지로 5번 다섯 번 하고 이제 할 때 내쉬었다가 5번 할 때 이제 들이쉬고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100번 하는 이제 필라테스 100 동작입니다. 요거는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힙 서클 그래가지고 저런 식으로 이제 5번 정도 이제 원을 다리로 만들어주는 그런 동작입니다.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런 뭐 동작들이 약간의 이제 좀 등척성 운동, 그러니까 힘만 주고 버티는 이제 근육의 길이는 변하지 않고 딱 유지해주는 그런 등척성 운동 위주로 하면은 지금은 조금 더 응용된 그런 동작이고, 더 응용을 시킨다 하면은 한 다리를 들고 이렇게 또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들은 코어도 도움이 되고, 사실은 이제 코어 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보통 척추와 이제 복근 그리고 둔부 엉덩이 근육 그쪽에 이제 좀 타겟으로 해가지고 하는 동작들이 많은데요. 약간 응용을 해야지 조금 이제 코어 근육들이 좀 범위가 넓어지고 이 견갑골 주변에 있는 근육들까지도 이제 단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응용 동작들도 좀 가능하시다면은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인기가 많은 이제 플랭크 동작도 코어 운동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어깨 운동 아까 보여드린 그런 좀 고난이도로 이제 사이드 플랭크를 한다든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 동작들은 아니고, 그래도 너무 심할 때는 하기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대부분 어깨 통증이 있어도 사실 이 플랭크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플랭크도 흔히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딱 대표적인 등척성 운동이죠. 하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는 국민 운동이죠. 이거는 스쿼트는 뭐 어깨에도 도움이 매우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코어와 날개뼈,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둔부, 허벅지, 뭐 종아리, 뭐 모든 신체의 이제 중심 근육들을 좀 한 번씩은 자극을 할 수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스쿼트도 저렇게 다리 넓이를 어깨 넓이 정도로 해주시고, 중요한 거는 이제 다리가 모아지지 않도록 약간 이제 다리가 좀 바깥을 향하게 해준 상태에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스쿼트 동작은 자신 있으면 무릎이 괜찮으시다, 멀쩡하시다 하면은 풀 스쿼트로 푹 주저앉는 그런 90도보다 넘어가지고 할 수 있는 스쿼트 동작 하면 좋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요 하프 스쿼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이제 코어 운동이 되니까 요 스쿼트 운동도 항상 이 코어 운동 루틴에 접목시켜 가지고 하면은 어깨 건강에도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왜 코어 운동이 중요한가요? 이 어깨를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항상 재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수술을 하든 수술을 안 하든 간에. 근데 이제 어깨 재활 운동이라는 것은 이제 그 손상된 구조물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단련시키고 강화시켜 가지고 그 보상하게끔 만드는 그런 이제 작업인데요. 근데 이제 어깨라는 근육이 뭐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건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 날개뼈하고 다 연결이 돼 있을 것이고,
이 날개뼈 주변에 있는 근육들도 당연히 이제 우리 척추뼈에 있는 그 척추 주변의 근육들도 다 연결이 돼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일상생활 하면서 우리가 움직이다 보면은 그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들은 당연히 이제 엉덩이 근육, 뭐 하지 근육과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 몸의 운동 사슬 컨셉을 좀 생각했을 때 이 코어 운동이 좀 단련이 돼 있고 중심이 잡혀 있어야지만 이 어깨에 필요한 그런 재활 운동과 그 뭐 치료의 결과도 굉장히 좀 좋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코어가 단련이 돼야지만 우리 날개뼈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좀 단련이 되고요. 아까 저희 그 한번 시범으로 좀 보여드렸듯이 날개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어깨 그 건강을 위해서는. 그래서 날개뼈 주변 근육들만 어느 정도 단련이 돼 있고 튼튼하면은 사실은 이 어깨 손상도 많은 부분은 좀 예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깨 운동을 좀 해주고 싶다 하면은 바로 뭐 벤치프레스나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이제 날개뼈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 다른 운동들 위주로 우선적으로 하시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코어 운동을 해야지만 날개뼈 주변의 근육들도 안정화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그 포크레인 그림으로 좀 보여드렸다시피 뭔가 이게 팔에 힘을 전달을 할 때 공을 던지든 물건을 들든 할 때 효과적으로 힘을 좀 전달해주고 그 부담이 갈 만한 어느 그 힌지 부분의 손상을 줄여줄 수 있겠죠. 무심코 우리가 바닥에 있는 물건을 들고 올리고 할 때도 코어 근육이 단련이 안 돼 있으면 팔만 써가지고 확 들고 그렇게 이동시키고 그렇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코어 운동이 충분히 좀 단련돼 있고 어느 정도 좀 컨트롤 능력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라면은 물건 옮길 때도 이제 코어 근육과 같이 사용됨으로써 어깨에 가해지는 부담도 당연히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어 운동을 하면은 자세가 좋아집니다. 예, 보기 좋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어 운동은 이 뭐 자세뿐만 아니라 어깨에도 굉장히 좀 중요한 운동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좀 강조드렸습니다. 그 질문 추가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요. 30대 초반인데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편집하는 일이라서 목이 아파서 정형외과 갔는데 디스크라 해서 다시 디스크라고 하시더라고. 이미 진단받은 디스크를 생활 습관이나 운동 등으로 좋게 만들 수도 있나요? 그 디스크라는 질환 자체가 좀 슬픈 얘기지만 한번 발생한 것이 다시 쏙 들어가고 뭐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좀 일종의 좀 퇴행성 많이 사용되고 또 나이가 들면서 그 수분이 디스크에서 좀 빠지면서 좀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뭐 딱 그겁니다. 이미 진단받고 그 발생한 디스크는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 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디스크 분절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 이제 뭐 계속 자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게 숙여서 오랫동안 작업을 한다든지 나쁜 자세에서 모니터를 계속 보신다든지 하는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최대한 좀 단련을 시키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척성 운동, 그러니까 이제 그 근육의 그 길이에 좀 변화 없이 딱 어느 수축된 상태에서 힘을 주면서 이제 좀 단련시키는 운동들을 우리가 등척성 운동이라 하는데요. 목도 그런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조금 찾아보시면 좀 더 전문적으로 하실 수 있을 텐데, 뭐 예를 들어 왼쪽으로 이게 쭉 밀고 내 손으로는 좀 버티면서 그냥 힘을 주고 이렇게 한 10초간 버티고 내려오고, 또 이제 이렇게 반대로도 버티고 내려오고, 앞으로도 그러고 뒤로도 그러고, 이게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좀 번갈아 가면서 해주는 목 주변의 근육들을 좀 단련시키는 운동으로 매우 보호할 수 있겠죠. 이번에 F1 영화 보니까 이 레이싱카 레이서들은 순간순간 이렇게 좀 움직임도 버텨내야 되고,
그런 충격에도 좀 버텨내야 되기 때문에 목 근육 운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단련을 훈련을 하는 그런 장면들도 많이 나오는데 하는 거 보면 그게 다 등척성 운동입니다. 그 브래드 피트가 이렇게 엎드려 뻗쳐를 침대에 하면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도 등척성 운동이고, 그리고 이렇게 뭐 그 고무줄로 버티면서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단련을 시킬 때 움직여가면서 하는 거는 그런 디스크를 더 자극 주고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추천되지는 않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일정한 힘을 주면서 버티는 등척성 운동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상부 승모근 운동을 해야지만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운동사슬 얘기를 하지만 상부 승모근과 코어 운동 또 같이 하면은 그 디스크를 조절하는 거에 도움 많이 줄 수 있겠죠. 예. 지연 멋져님은 너무 길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간 있으니까. 지연 멋져님, 원래도 어깨가 안 좋아서 아팠다 괜찮아졌다 했는데요. 이번에 삼두건염 생기면서 어깨에 무리가 됐는지 밤만 되면 어깨가 무거워졌어요. 며칠 전부터 어깨 하루 종일 무겁고 어깨와 그 부근에 통증도 생겼습니다. 누워 있을 때는 염증 증상만 있다 없다 하고 서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 어깨가 진짜 무거워요. 검색해보니 와순 파열, 회전근개 파열, 석회성 건염 등이 제 증상과 관련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그 검색해본 질환들 가능성이 다 있고요. 그 어깨에 염증이 있고 또 그 어느 구조물과 조직에 손상이 있어도 사실 어깨가 좀 예민하기도 하면서 좀 둔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어디가 아픈지 모르는 거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통증은 또 이 뭐 머리와 인접해서 그런지 굉장히 좀 예민하게 통증을 느끼게 되고 그런 그 관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런 그 일상생활 하면서 느끼는 증상 갖고 뭐다라고 판단하기엔 굉장히 좀 어렵고, 그 어깨에 그 좀 지배하는 그런 신경들도 사실은 뭐 어깨 여러 군데로 가는 신경들하고 다 공통분지가 있고 뭐 좀 교란도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로 어디가 아프고 어디에 병변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선은 이제 좀 신체 진찰을 잘 할 수 있는 뭐 어깨 전문 정형외과에 가셔가지고 한번 주소를 어디가 문제일 것인가를 좀 파악을 해보는 게 1차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추가적인 검사를 이제 또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해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와순 파열, 회전근개 파열, 석회성 건염들은 다 치료가 다릅니다. 예, 다르기 때문에 증상은 좀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은 다 다른 방향으로 좀 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전문가 의견도 궁금하시겠지만 전문가를 찾아가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안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저는 오십견으로 치료 중인데요. 어깨 스트레칭 운동을 할 때 올바른 자세로만 한다면 좀 뻐근하게 아플 정도로 해도 되나요? 오십견으로 진단받으신 게 맞으시다면은 네, 그렇게 조금 뻐근해질 정도로 하시는 것이 또 맞습니다. 왜냐면은 오십견 운동 치료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좀 편한 그 범위 내에서만 하십시오가 아니라 어쨌든 가동 범위를 좀 더 늘리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우리 뭐 예를 들어 발레 하는 그 어린이 한테 이제 다리를 찢어야 되는데 다리 찢기 운동을 시켰을 때 뭐 안 아플 때까지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약간 좀 뻐근하고 아프더라도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 다리가 쭉 펴지듯이 마찬가지로 오십견 스트레칭 운동도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권승준님, 원장님 혹시 거북목이
있는 것만으로도 어깨 통증이 생기나요? 제가 통증은 있는데 딱히 원인을 모르겠어서 찾아보니 거북목인가 싶어 문의드립니다. 거북목이라는 것은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 병변이 있든 아니면 통증이 있든 그런 영향으로 이제 우리가 엑스레이나 이제 옆에서 봤을 때 자세가 좀 삐뚤어지거나 구부정해지거나 그런 뭐 아주 그냥 큰 카테고리의 현상을 좀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아까 보여드린 슬라이드처럼 우리가 자세가 약간 좀 앞으로 숙여져 있을 때 그런 자세를 보통 거북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코어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이제 어깨 통증도 당연히 이제 거북목이 있고 그런 자세에서 안 좋은 자세에서 기인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세를 교정할 수 있는 이런 코어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가요? 마지막으로 아해님, 팔꿈치 엘보가 양쪽 다 와서 팔이 잘 안 움직여지고 계속 아파요. 자고 일어나면 더 아파요. 정형외과 주사치료, 물리치료, 한의원 침치료, 물리치료 했는데 안 낫고 심해지는 것 같아요. 컴퓨터 일 많이 하고 팔 계속 쓰는 작업이에요. 예, 질문은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왜 아픈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은 좀 진찰을 해보고, 그 팔꿈치 전문, 이 어깨 팔꿈치 전문 의사가 조금만 한 1, 2분만 진찰해봐도 이제 원인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우선은 진찰 꼭 받아보시고요. 팔꿈치는 또 오늘 내용에는 좀 없었지만은 마찬가지로 이게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운동법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또 강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가 유익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프로정형외과 장석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